그냥 하도 되겠지만 또 한 열흘 전에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 때 그 유엔 EP에 있는 홈페이지에 유엔 환경계획 홈페이지입니다. 대통령은 노무현, 총리는 한독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열흘 전까지.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고치겠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걸 고쳤는데 한심한 것이 그 밑에 소속 정당은 새천년 민주당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외교부 직원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거기 9명이나 파견되어 있는데, 유엔 대표부 대사가 말이죠. 그 뉴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케냐에 있습니다. 케냐에 있어서 모른다 이랬는데 말이 됩니까? 홈페이지에서 케냐에서만 보나? 뉴욕에서, 유엔에서는 안 보고?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속히 조치해서 신속히 조치하면서 글쎄 고치려니까 당장 그거만 고쳐놓고 그 밑에 줄에 새천년이라고 그냥 두고 이런 자세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네? 이제 다만 저희들이 경위는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반영을 안 한 것인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걸 지금 저 차관이 변명하고 있어요.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일단 제가 확인해서 안 됐으면 또 고쳤어야죠. 여태 안 보고 있다는 게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오면서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나요? 하여튼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인원 탓만하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리죠. 이 정상회담 문제가 첨예화돼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이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남북관계 정상회담이 깜짝 외교, 국민을 놀라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했고 또 일회성 정치적으로 이런 정상회담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문제됐던 것이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국론 분열의 양상까지 띄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그런 틀을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깜짝 외교, 일회성 그런 정상회담은 아무런 남북관계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해라 마라 이런 걸 지금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틀을 잡느냐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회담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상회담 문제도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는 국론 분란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있었냐 없었냐 6개월 지나면은 부인했다 시인했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틀을 가지면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정상회담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논의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 뻔한 거는 그러니까 남북관계 지금 의제가 뭐고 문제가 뭐라고 뻔한 건데 그런 것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남북이 논의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신뢰성이 있고 진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앞으로 정상회담 관계 그런 협의나 남북 간의 대화를 하거든 좀 정례화하자고 하셔야죠. 정례화해서 1년에 한 번 하자. 그리고 그 내용도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선언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남북관계가 차근차근 한 단계씩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한마디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문제점이지만 저는 다른 쪽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영사외교를 중심으로 재공관이 개편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력 문제 이런 문제 쭉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재공간이 현재 틀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가 버렸어? 지금 작년 현재로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1,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재동포가 700만 명에 이르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세계가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런 데서 국내에 국외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국가는, 정부는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똑같은 우리 국민의 권익을 국내에서와 같이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연년 일어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래서 이제 우리 외교도 냉전 시대의 정무외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또 재외동포에 대한 1세대 중심의 외교, 뭐 외교도 아니죠. 뭐 여권 공증해주고 뭐 이런 업무, 단순 업무, 그것이 영사 업무였냐?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재외 공간이 한 국가의 야전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해서 해외에서 야전사령부의 역할을 해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이러한 영사 중심의 외교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는 냉전 시대에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한 1인 공간, 3인 공간 등의 공간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109개 대사관인데 비해서 총영사관은 4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3,300만의 인구를 가진 캐나다는 94개 대사관이 있고 134개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보면은 총영사관이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84개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우리 재공간도 이 세계 현실과 우리 국가 현실에 달라진 데 맞춰서 개선을 해가고 있을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도 안 고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외교부가.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독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얘기를 못 하겠네 지금도. 조금 얘기하다 나머지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재국민 사건 사고 통계를 보면 말이죠. 참 한심한 것이 2006년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인종차별주의에 의한 유학생 피살 사건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 사건 8명이 피랍됐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또 아프간 인재 사태로 23명이 피랍돼가지고 2명이 살해된 사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외교부 통계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한심합니다. 네, 이거 말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나라를 긁고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외교부 통계, 사건, 사고 통계 나타나 있질 않아요. 예? 예,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드렸습니다. 이따 이제 추가하십시오.